이제 내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내가 힘든 경우 당연히 있어요. 좋아하는 감정이랑 별개로 연애를 끝낸 거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보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왜냐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통입니다. 오늘은 회피형의 이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회피형이에요. 회피형 인티제고, 제가 진짜 회피형이라고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아무튼 저 또한 회피형을 만나본 적이 있고, 제 기준에서 저보다 더 심한 회피형이지만, 아무튼 제가 오늘은 회피형의 이별에 대해서, 회피형인 사람이 있는데 걸리는 시간, 회피형도 후폭풍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어디 보자. 제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회피형이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냥 회피를 한다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회피형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래? 싫어하세요? 조금 그런 편이에요. 이제 또 밑밥을 깔고 시작을 하자면, 이게 모든 회피형이 그렇고 모든 인티제가 그렇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런데 제가 이제 회피형이고 제가 인티제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례도 있다.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돼요. 좋아해도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피형은 좋아하는데 헤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피형의 특징이 약간 그거야.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랑 연애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 좀 수가 틀리면은 헤어지는 거지. 네, 한 줄 요약해드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이제 내가 막 연애를 좋아서 연애를 막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얘랑 뭐 어떤 문제로 이제 싸웠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이 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애초에 약간 그것도 맞아. 그것도 있어. 애초에 싸움을 시작을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극복해보고 싶어서 굳이 싸움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굳이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토론을 해.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기미가 안 보여. 그러면은 일단 대화를 그냥 중단하는 경우지. 싸우다가, 아니 토론을 이렇게 하다가 머릿속에 이제 생각하는 거지. 아, 이 문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런 판단이 되면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팍 세. 그래가지고 토론이 이제 중단이 되는 거야. 좋아하지만 내가 이 문제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 이 문제로 미래에 내가 너무 힘들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도 분명히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를 위해서 나도 뭔가 바뀔 수가 없고, 나도 얘를 바꿀 생각이 없어. 연애를 하면은 이제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얘 때문에 내가 바뀌지 않아. 바뀌지 못해. 인간은 바뀌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잠깐 맞춰주는 거지, 이게 본연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 그냥 인간은 그래.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얘도 바뀔 수가 없다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얘를 수용하고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시작을 한다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건데, 이 사람이 바뀔 거라는 기대가 애초에 없기도 하고, 나도 이제 바뀔 생각이 없고, 하지만 서로 맞춰갈 수는 있는 거죠. 배려해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고 싶은데 이게 얘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하니까 좋아하는 감정만으로는 연애를 이제 지속하기 어려운 거지. 미래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의 내가 엄청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헤어질 것 같은데,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헤어질 것 같은데, 굳이 더 만나서 더 정 들고 더 이렇게 추억을 쌓고 하는 것보다는 좋아하지만 더 정들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썸 단계, 제가 단계별로 준비를 해봤답니다. 썸을 타는데 내가 이 사람의 막 이런저런 모습을 보고 만나고 연애를 하다 보면은 결국엔 이렇게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 게 없어서 맨날 연락 얘기만 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 연락이나 카톡을 자주 하는 걸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락을 자주 안 해. 근데 상대방은 연락을 막 엄청 자주 하는 걸 좋아해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나 일어났어, 뭐 회사 출근했어, 뭐 했어, 뭐 밥 먹었어, 사진 찍어 보내고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나는 오늘 하루 어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연락을 많이 하는 거 안 좋아해. 애초에 거기서부터 이제 맞추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그렇게 맞춰주기가 힘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날 나쁘다고 욕해도 좋아요.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도 연락을 더 자주 하고 싶은데 그 충족이 안 되면 분명히 힘들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런 거에서 갈등이 생기겠다라는 거를 이미 알잖아, 썸 단계에서. 그러면은 이제 미래에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렇게 썸을 타고 사귀었다가 나중에 미래에 결국에는 이 문제로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제 혼자 막 시나리오를 막 생각을 해. 그러다 보면은 연애를 시작을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미래의 연애를 이렇게 막 상상을 해보다가 결론을 지어버리는 거지. 연애까지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썸 단계에서 이렇게 파토를 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안 좋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싸울 거 생각하면은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나는 싸우는 걸 진짜 너무 싫어하거든요. 사고방식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약속 10분 전에 파토를 낸 거야. 그래도 나는 화를 내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계속 합리화를 하는 거지. 그 사람만의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어떻게 10분 전에 파토를 낼 수가 있어? 이렇게 막 하지 않아요. 파토를 낸 이유가 있겠지. 어차피 파토를 낸 거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냥 이제 흘러 넘어가는 거지.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약간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 청춘시대인가? 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어떤 드라마에서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들어봐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소문이 진짜 안 좋아.
근데 이 소문 안 좋은 여자애를 가지고 이제 다른 친구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걔가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대. 이제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해. 근데 다른 친구가 사실 걔가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래. 사정을 얘기를 해줘, 얘가 대신. 그러니까 얘가 그 얘기 듣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가 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뭐야 왜 그런 뻥을 쳐 이렇게 막 얘기를 해. 얘가 이제 그러는 거지. 우리가 얘 사정을 듣지 않았는데 이런 사정만 듣고도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얘 사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뒤에서 욕하고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거는 나쁜 일이다 이거지. 얘만의 사정이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사정을 들어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얘만의 어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뭔가 다툼이 생겼어. 뭔가 논쟁거리가 생겼어. 그럴 때 아, 얘도 그럴 만한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내가 어떤 이유를 들어서 기분이 풀릴 일이라면 나는 이유를 듣지 않아도 기분이 풀려 있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유를 들어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화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어떤 이유를 들어도 화가 풀리지 않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좀 그런 게 있잖아.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한 친구를 매도하고 뭔가 이렇게 소문이 막 아무튼 막 친구 관계들 엄청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항상 친구들이 나한테 했던 얘기가 내가 손절하면 걔는 진짜 손절해야 되는 애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엄청 안 좋은 소문이 있고 얘가 어떤 짓을 했고 했어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하면서 내가 계속 이렇게 커버해주는 타입이었어. 커버해주는 타입이었어. 이제 이 얘기도 자꾸 3,000% 살려고 하는데 아무튼 뭐냐면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애들이 얘를 너무 싫어하는 거야. 처음에 이제 다 같이 놀다가 저 빼고 나머지 애들이 점점 얘를 안 좋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다들 사건이 하나씩 있었어.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이랬어 하면서 다들 이제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거리를 두고 있는 약간 그런 중이었던 거야. 나는 이제 이 친구들의 얘기를 다 듣고 알고 있었어. 나도 이 친구한테 좀 불만이 있긴 했지만 그래 얘도 얘만의 사정이 있었겠지 하면서 내가 계속 애들이 막 너도 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막 계속 얘기를 해도 아니야 그래도 걔 나까지 그래버리면은 걔 친구 없잖아.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친구가 마지막에 저한테 실수를 해가지고 결국엔 나도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내가 스트레스 받는 지경에 이르르니까 나도 이제 손절을 해버린 거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야 마음에 안 들어 손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참을 때까지 계속 참아.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내가 손절하면은 자기들도 거른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진짜 그 한계치가 되게 그 한계치가 이게 저기 해요. 이게 나한테 뭐 이제 3,000% 갔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래 연애 중 이 회피형들 연애하는 거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해. 그러니까 나도 그게 뭔지 나도 당해봤거든. 나도 그게 뭔지 아는데 우리 관계보다 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연애 중에 내가 이제 뭐 연인이랑 싸웠어.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긴 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은 내가 이제 놓아버리는 거지. 둘이서 이제 막 토론과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단계가 지난 거야. 내 기준에서는 그 단계가 지나버린 거지. 해결할 수가 없어. 이 문제를 계속 안고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냥 이 관계를 끝내버릴 것이냐 이제 이 기로에 선다고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근데 보통은 이것도 이제 그래. 미래의 나를 위해서 나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 사나 봐. 미래의 내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까 봐 지금 조금 힘들 때 바로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관계를 놓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이 상대방을 안 좋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 이제 헤어지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정이 더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가서 헤어지면 더 힘드니까 정이 조금이라도 덜 들었을 때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거지. 근데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별 통보가 되는 거잖아요. 해피형의 입장에서는 혼자서 머릿속으로 이제 정리를 막 해. 이래가지고 저러니까 그럼 관계를 끝내버려야겠다. 관계를 이제 정리하는 게 낫겠다. 이제 판단이 들어가지고 우리 여기서 그만하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나는 이제 내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렇게 도출을 해낸 거잖아.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뭔 생각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헤어지자고 이렇게 되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화도 안 나.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야. 회피형한테는 갑자기는 아니었던 거지. 근데 티를 안 내다가 그러니까 약간 졸라 나쁜 거지 그냥.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뭐 연애가 그래 이게 막 통보를 안 하고 서로 나 헤어지는 과정 중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런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맞아 그것도 있어. 내가 지금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헤어질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런 생각 하고 있어까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그거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고 뭔가 분쟁이 뭔가 토론 아무튼 이제 그런 게 또 일어나고 하니까 그럴 거를 생각을 하면 또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나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지. 이별 직후 이제 내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내가 힘든 경우 당연히 있어요. 왜냐면 분명히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감정이랑 별개로 연애를 끝낸 거기 때문에 좋아하는 감정은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당연히 힘들어. 너무 힘들고 보고 싶고 막 우리 연애했던 거 생각나고 하지만 미래에 내가 봤을 때
미래의 굴레에 갇혀버렸는데 미래의 내가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순간 이 잠깐 힘든 거 지나면은 미래에는 결국에는 내가 이제 덜 힘들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버티는 거지. 좋아하지만 보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왜냐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좀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행동하고 싶기도 한데 결국에는 내가 힘들어질 걸 아니까 그냥 미연에 방지하는 느낌? 그렇게 힘들어하는 기간이 보통 이것도 솔직히 사람에 따라서 어떤 연애를 했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보통 이런 얘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정말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을 거야. 솔직히 일주일 정도 있으면 괜찮아지는 사람들 많을 거야. 난 이제 짝사랑을 좀 잘하는 편인데 짝사랑을 할 때랑 약간 비슷한 거지. 헤어지고 나서 좋아하는 마음이 그대로니까 짝사랑을 하는 중이 된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뭐 그게 상관없어. 연애 중이 아니니까 어쨌든 짝사랑인 거야. 근데 좀 시간 지나면 괜찮을 걸 아니까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계속 두고 봐. 진짜 그 일주일 동안은 진짜 얼마나 갑자기 그런 적도 있어. 밤에 갑자기 잠자기 전에 혼자서 이제 거실에 앉아있다가 보고 싶다! 막 이런 적도 있어. 보고 싶으니까. 하지만 연락하지 않아. 내가 연애를 끝내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차였더라도 그거야. 내가 차였으면 차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헤어진 거잖아. 헤어졌는데 그걸 다시 만나고 뭐 이렇게 한다? 결국엔 비슷한 문제로 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난으로라도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제 그 관계는 끝났다고 봐. 그 관계는 이미 신뢰가 무너진 관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 아무튼 그래서 내가 차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연락을 해서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아. 어차피 안 될 거를 알기 때문에. 근데 되든 안 되든 연락을 해본다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 되든 안 되든 연락을 만약에 했어.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뭔가 그 얘기를 막 계속 나눠야 되잖아. 그거 생각하면 벌써 기빨려. 애초에 그런 상황을 그냥 안 만드는 거야. 그것도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 스트레스 너무 잘 받아. 저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진짜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막 어릴 때 내가 이제 막 공부를 해. 공부해야지 공부해라 하면은 이제 그 말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 하기 전에 내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잔소리에 되게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안 들으려고 내가 미리서부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알바하거나 이제 회사 다니거나 하면은 사장님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잔소리 하기 전에 내가 미리 다 해놓으니까. 이별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내 마음이 이제 좀 평온해지잖아? 그럼 이제 일주일 만에 다 싹 잊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게 한 일주일 정도? 그래도 우리 만났던 기간도 있고 어쩌고 하니까 계속 생각을 하겠지. 그러다가 그런 적이 있어. 헤어진 지 한 달이 안 됐을 때,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친구랑 뭐 얘기하는데 친구가 야, 그 너 전 남친 걔 있잖아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전 남친? 그 누구였지? 내가 이제 그랬어. 내가 벌써 머릿속에서 떠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걔를 안 좋아했고 좋아했고 안 좋아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일이 우선이고 연애 생각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전 남친 누구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딱 잠깐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마음에서 비워낸 거지. 그래서 보통 회피형이라고 하면은 이별 직후에 바로 괜찮아지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약간 보통 감정이 없는 사람들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헤어지고 나서 당연히 힘들지. 나도 당연히 연애를 했고 같이 감정을 나눴던 사람인데 헤어지면 당연히 힘들지. 근데 헤어진 직후에 제일 힘들고 점점 괜찮아져. 근데 이게 또 막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막 이런 얘기들 또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진 내가 모르겠고 아무튼 저는 그래요. 내가 헤어지자고 했어도 헤어진 직후에는 당연히 힘들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괜찮아진다. 그러고 가서 이제 헤어지고 한참 지나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헤어지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이건 나 욕먹을까 봐서 근데 헤어지길 잘했다. 그러니까 걔 괜히 만났어. 걔랑 헤어지길 잘했어. 약간 이런 게 아니라 그때 헤어지길 잘했다. 그때 그냥 관계를 정리하길 잘했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때 그 관계를 그냥 거기서 정리를 해서 내가 그나마 이만큼밖에 힘들지 않았다. 약간 이런 의미인 거지. 이제 감정이 다 사라졌을 때 돌이켜보면은 그때 그냥 정리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기준에서 나는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 그때 그냥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그냥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그거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안 만나고 이런 거 했으면 내 시간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좀 아까운데 약간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고 그 사람이 싫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시간만 두고 봤을 때 그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런 공부를 하다가 전공을 바꿨어 하고 뭐 전과를 했어. 그러면은 애초에 이걸 했으면은 약간 이 시간 좀 아꼈을 텐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아무튼 이제 그때 연애를 끝내길 잘했다. 정리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나는 내 시간이 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시간 낭비를 안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단 말이에요. 그나마 거기서 끝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은 벌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 좀 재수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게 내 멘탈을 그냥 보호하는 방법이야. 나는 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때 그냥 정리를 하길 잘했다. 그나마 시간 낭비를 좀 덜한 것 같다. 만약에 내가 헤어졌어. 근데 늦게 헤어져가지고 정이 엄청 들었어. 그럼 헤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게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추억, 우리의 경험, 우리들의 추억, 과정 이런 거는 다 소용이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 친구가 그랬어. 너 되게 부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기준에서 나는 그게 긍정이거든? 그래서 그 친구 얘기 들으면서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했지. 이별 얘기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회피형 인티제가 말을 안 하는 이유, 입을 꾹 다물어 버리는 이유, 약간 요런 게 또 있어요. 제가 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쟤는 분리하면은 입을 다물어 버린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아 진짜. 근데 나는 내가 분리해서 입을 다문 것도 아니지만 그 말에 내가 반박하는 것도 귀찮은 거야.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 약간 좀 귀찮다. 약간 그런 거야. 입 아프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기를 해봤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내가 말을 해서 바뀔 거면은 내가 말을 안 했을 때도 바뀌었어야 맞아. 근데 애초에 사람이 바뀐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내가 그거를 백날 얘기를 해봤자 그냥 잔소리 하는 사람만 힘든 거야. 그래서 저는 잔소리 듣는 것도 안 좋아하고 하는 것도 안 좋아하거든요. 계속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구태여 그걸 내가 자기 변호하듯이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 그럼 내 입만 아픈 거잖아. 그래서 좀 잘 안 맞는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내 생각을 뭔가 그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뭔가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얘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이게 벌써 상상이 돼. 그러니까 연애하는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을 어느 정도 서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얘가 화가 났어. 그러면은 이래서 화가 났겠구나 하고 대충 예상이 되잖아. 이제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괜히 이런 과정을 거치느니 그냥 빨리 사과하고 화해하고 이게 낫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과정을 생략을 해버리는 거지. 그게 힘들고 피곤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니까 괜히 감정 소모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웬만하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해. 그리고 그것도 있어. 만약에 상대가 나한테 불만이 있어. 그러면은 상대가 뭔가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듣는 척은 한다? 근데 약간 속으로 그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 어차피 나는 설득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설득을 당할 거였으면은 애초에 그 말에 동조를 했어. 근데 나는 이미 내가 정해놓은 답이 너무 많아. 내 속에 내가 정해놓은 답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는 이미 답안지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답안지를 가지고 오는 거야. 씨알도 안 먹히지. 나는 이미 답이 있는데. 백지 상태에서는 그게 입혀지겠지만 그래서 뭔 얘기를 해도 그냥 기뜸으로도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맞지 약간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 약간 그게 상대를 무시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정해놓은 내 답이 너무 많아서 나는 내 답이 더 맞다고 생각. 보통 그러잖아요. 내 말이 맞잖아 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약간 댓글에서도 막 반박시 네 말이 맞으면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입이 아프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예전에 싸우다가 이제 그런 적 있어요. 이제 만나는 사람이랑 싸우다가 진짜 싸움까지 갔다는 건 진짜 그만큼 애정이 있다는 거거든. 내 기준에서. 근데 싸웠어. 근데 똑같은 얘기를 서로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어차피 이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한 거지.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머릿속으로 혼자서 뭔가 정리를 하고 나서 야 그래 알겠어 그냥 이러고 잠깐 다른 데 가 있었어. 그동안 이제 정리를 한 거지. 이제 그거야. 감정이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일단 중지를 시키고 차분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어차피 이게 해결이 안 될 거고 얘기를 계속 해봤자 소용이 없으면 누군가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더 피곤한 사람이 포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게 나은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어차피 얘기를 해봤자 뭐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점점 쌓이잖아요. 약간 포인트 정립하듯이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 근데 이건 연애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좀 약간 그랬던 것 같아.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재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돌연 손절을 하는 거야. 돌연 이제 이별을 구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리고 내가 약간 그게 있어. 이거는 인티제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요새는 좀 기억력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좀 안 좋아졌는데 제가 원래는 기억력이 진짜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내가 그때 상황에 처했던 감정까지도 다 기억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이 친구랑 싸웠어. 그러면은 그 친구랑 내가 싸웠을 때 그 감정, 싸웠을 때의 이유, 막 싸웠을 때 그 행동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이 나기 때문에
뭐 미안하다 어쩐다 해가지고 화해를 했어. 그래도 나는 화해를 했어도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때 그 상황이나 이런 게 다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화해를 했어도 계속 난 찝찝한 거야. 이 친구랑 싸웠던 기억이 계속 있으니까. 근데 화해를 했고 말고는 상관이 없어. 화해를 했어도 똑같이 그게 머릿속에 있어서 여전히 찝찝하고 불편해. 근데 이 친구는 이미 화해를 했으니까 우리 그때 다 털어버린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 친구는 다 털었겠지. 근데 나는 보통 싸워도 얘기를 하지 않는 것들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담아놓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얘기를 해봤자 더 감정만 상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담아놓는 게 있어. 근데 담아놓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불편해.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친한 친구랑은 안 싸우려고 해요. 어차피 싸워봤자 싸웠던 게 계속 기억이 나니까 좀 만나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중에서 아직 안 싸워본 친구들이, 싸운 친구들이 거의 없어. 근데 그 귀찮음을 무릅쓰고 내가 어떤 불만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했다는 거는 진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엄청나게 스스로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 알을 깨고 나온 느낌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이미 엄청난 감정 소모를 한 거야. 그리고 엄청난 나의 그 뭔가 애정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 이걸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랬구나 라고 풀리는 관계가 또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는 거지. 내가 뭔가 얘기를 했어. 나 그런 거 아닌데? 너가 괜히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되면은 약간 그걸 기점으로 또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갑자기 회피형 이러고 태어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부정당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애초에 얘기를 하려고 시도조차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회피형이 되는 과정이 좀 이런 게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뭔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애초에 이제 상대가 바뀔 거라는 기대 자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기대를 안 해 이게 아니라 내가 괜히 기대를 갖지 않는 거야. 원래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 그러니까 내가 괜히 기대를 갖고 뭔가를 이 사람한테 바라고 기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해주는 거에 만족하고 만나는 거지. 만나면 그렇게 이어나가는 거지. 근데 약간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제 발작 버튼을 잘 누르는 유형들. 약간 저는 틀린 말을 되게 맞는 말처럼 할 때 발작 버튼 좀 잘 눌리거든요. 약간 좀 뭐라 그래야지? 틀린 말 하는 거, 무식한 말 하는 거 약간 이런 거에 발작이 진짜 잘 눌리는데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틀린 거는 짚어줘야 된다는, 약간 짚어야 돼. 틀린 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 근데 틀린 거를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한테 뭔가를 주입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계속 발작 버튼이 눌리니까 이런 게 내가 좀 불편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그거를 고쳐줘, 바꿔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발작 버튼이 눌리면 계속 설명을 해야 되잖아. 왜 그러는지.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설명을 하는 거지. 내가 그런 거에 좀 예민해. 내가 그런 거 예민하니까 너가 좀 알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내가 또 발작 버튼 또 눌렸을 때 그 설명 안 해도 되잖아. 내 예민함을 계속 자극을 해도 되긴 하는데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걸 얘가 알고 있으면은 내가 좀 설명을 할 필요도 이제 줄어들고 이제 아무튼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뭔가 내가 불만을 얘기할 때 바꿔줘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런 거에 예민해. 그냥 알고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그게 있더라고.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그냥 이렇게 바꿔줘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왜 돌려 말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난 돌려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불편해. 그러고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꾸든 안 바꾸든 그건 나랑 상관없어. 오히려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인 거지. 한 번에 뭐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하면은 자기는 한 번에 알아듣고 좋은데 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돌려 말하냐 이거야. 근데 난 돌려 말한 게 아니라 내 직설은 거기서 끝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대화가 잘 맞고 통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런 사람이 없어. 회피형은 싸울 때 어떻게 해요? 회피형이 싸울 때? 회피형이 싸울 때 회피를 하죠. 회피형이 싸울 때. 잠깐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아니? 뭐 예를 들면? 왜 말을 그렇게 해? 왜 내가 뭐 어쨌는데? 이런 상황. 그래서 티키타카로 이렇게 싸우는 상황? 이거 아까 잠깐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건데 티키타카 싸우다가 머릿속에 이제 혼자 또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좀 많아. 계속 얘기를 하다가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해. 이렇게 싸우다가 끝이 안 나겠다. 지금 이 시간이면 차라리 뭘 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보통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머릿속으로 차라리 이 시간에 뭘 했겠다. 얘를 안 만났으면 지금 이걸 하고 있겠다. 막 이런 생각들 진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싸우고 화해를 해도 그 기억이 이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싸운 순간 이제 관계가 점점 이렇게 약간 그렇게 돼. 그러니까 싸우다가 그냥 중간에 약간 싸움을 끊어버리는 편이에요. 더 얘기하기 싫은 거지. 얘기를 해봤자.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좀 약간 수긍하는 척 같은 걸 좀 하는 것 같아. 싸움을 일단 끝내. 그러고 이제 마음 정리 시작해. 원래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조합이라고 하는데 은근히 잘 맞는 조합이라고. 그래? 불안형 나 뭔지 잘 몰라. 불안형은 계속 만나는 내내 상대방은 불안해하는 거야. 얘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계속 애정 확인을 하고 싶어 하고. 근데 그게 의외로 잘 맞는 거야. 불안 회피형은 어떻게 해? 난데.
저는 불안형과 회피형 다 가지고 있어. 남자는 인정을 원하고 여자는 사랑을 원한다. 근데 이걸 제가 어떤 남자애한테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걔는 남자가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때 맞는 것 같거든? 맞아. 내가 전에 댓글에서 그걸 봤어. 회피형은 회피형끼리 만나라. 이런 댓글을 봤는데 근데 이걸 댓글에서만 본 게 아니라 제 친구가 제가 회피형인 거 알아요. 너 회피형 만나야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장난이 진심인지 몰라. 아무튼 근데 댓글에 이제 그게 있었어요. 회피형은 회피형끼리 만나라. 근데 제가 진짜 회피형 만난 적이 있어요. 회피형을 만나봤는데 약간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회피형이 아닌 거를 뭐라 하지? 안정형? 안 회피형? 아무튼 이제 회피형이 아닌 사람들은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은 계속해서 뭔가 해결을 자꾸 하려고 해. 좀 그런 거 피곤하지. 근데 그게 해결이 된다면 그래 너의 마음이 편하다면 그래 해결해주마 이렇게 되는 거야. 회피형을 만나보니 그 친구도 나에 대해서 뭔가를 회피를 했겠지. 근데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너무 잘 보이잖아. 나도 같은 유형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니까 내가 괜히 이렇게 얘기해볼까 하다가 어차피 이렇게 반응을 하겠지 싶어가지고 나도 그냥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며칠 있으면 좀 괜찮아져.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여. 다시 그냥 잘 지내. 근데 이제 마음속에 찝찝함은 남아있지. 근데 그 친구도 찝찝함이 남아있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제 그래요. 굳이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장점. 표면적인 트러블이 안 생기는 거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친구가 그랬어. 거울 치료가 좀 됐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거울 치료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겠구나 하는 정도로 제가 인지를 하긴 했어요. 근데 내가 회피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 걔만의 이유가 있었겠지. 걔도 그게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그거를 막 굳이 나쁘다고 막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 없어. 괜히 얘기를 했다가 긁어부스럼이 될까봐 애초에 이제 시작을 안 하는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거는 댓글로 막 써주시면 제가 컨텐츠를 한번 제작을 해보겠어요.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